단언컨대 제가 아는 임용학습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하는 태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육 임용 비결 합격대 방출. 안녕하세요. 체육하는 태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육 임용 합격 비결 대방출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교사라고 하면 공부보다는 운동을 좀 더 잘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체육교과도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2차에서 실기를 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고생들은 체육 인고생들은 1차 공부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1차 합격 방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 그리고 팁, 그리고 커리큘럼, 스터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 임용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에는 교육과정, 그리고 체육과 교육과정, 체육 수업 모형, 체육 수업 스타일, 방법, 그리고 체교탕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체육 교과 내용학에는 크게 자연편과 인문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연편에는 이과와 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생리학, 역학, 측정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문편에는 체육사, 철학, 그리고 윤리, 심리학, 운동학습 제어, 그리고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 이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이렇게 많은데 각 책들의 두께도 한 진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하고 과연 임용에는 몇 문제가 나오느냐? 겨우 24문제입니다. 이 24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24문제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24문제 정답을 위한 저만의 공부 방법 그리고 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플래너의 필요성? 말해 뭐해. 여러분들, 임용이란 것은 이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누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로 이 임용 날까지 준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로봇가 아닌 이상 이 1년 동안, 그리고 매달, 매주, 매일 이런 공부 계획을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진도도 바뀌고 이렇게 일정도 갑자기 생기고 이렇게 되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플래너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작성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별 계획과 일별 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특히 첫 번째 월별 계획에는 큰 테두리 내에서 어떤 목표나 아니면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잡습니다. 쭈빼기! 예를 들어 스포츠 사회학 마스터하기, 아니면 기출 분석 완료하기, 이렇게 큰 틀로 작성해서 매달 목표를 잡습니다. 다음으로 일별 계획 작성법입니다. 첫 번째, 시간 단위보다는 목표 단위로 작성하라.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계획하실 때 스포츠 사회학 2시간, 체육사 2시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정확한 목표 도달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그 시간만 좀 때우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 스포츠 사회학 몇 쪽까지 이런 식으로 좀 목표 단위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이 말은 아까 방금 첫 번째랑 좀 비슷한데요. 그냥 목표를 잡을 때 스포츠 사회학 이런 식으로 단순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사회학 몇 쪽까지, 그리고 아니면 단원명 이렇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진도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달을 빽빽하게 작성하지 마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빽빽하게 작성하면 반드시 다른 무슨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던지 아니면 예상치 못해서 내 몸이 아프던지 이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망가져서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짤 때는 그 주 단위로 작성하되 주말은 꼭 비워둡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중에 5일 정도 공부 시간을 잡고 나머지 주말은 좀 부족했던 거를 보충하거나 달성을 다 했으면 그 주말 동안 좀 쉬다가 좀 여유롭게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플래너를 작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플래너를 작성할 때는 2주 단위로 작성하라. 플래너를 아까 방금 말한 것과 되게 비슷한데 한 달 자체로 작성하게 되면 벌써 심리적인 부담감도 좀 쌓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주 단위로 계속 하는 것은 이번 주 할 거랑 다음 주 할 거 이 정도로 좀 마음에 부담을 더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2주 계획이 좀 실패했을 때 새로 다시 2주 계획을 짜서 다음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는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공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계획을 작성하면서 하니까 이런 건 당연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공부 의지를 좀 불태워줍니다. 보통 항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책을 사든 계획을 하든 이때는 진짜 누구든지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점점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지만 이 며칠 동안의 의지를 불태우는 효과, 이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작심삼일을 계속 하더라도 새롭게 계획을 계속 작성하다 보면 계속 이 공부 열정을 가지고 임용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의 뭔가 동기부여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계획서를 플래너를 한 걸 보면 이제 지나간 걸 보면 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래서 이거 아까워서라도 앞으로 좀 더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임용 전날에 또 한 번 더 보면서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진짜 다시는 공부하기 싫다. 이번에 꼭 합격하자 라는 이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작성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거나 해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과목들이 많은 이런 시험일수록 단권화를 좀 더 추천하게 되는데요. 왜 단권화를 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임용에서 첫 번째,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임용 날에 점점 다가갈수록 모든 이 전공들을 한 번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 한 바퀴 돌리고 전공 두 바퀴 돌리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 단권화가 돼 있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책들을 모두 읽어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하다 보면 전공 한 바퀴는커녕 진짜 반 바퀴도 돌리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단권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공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임용 당일날 준비물의 간소화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임용 당일날 엄청 바리바리 싸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이 단권화 노트 있으면 크게 준비물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단권화 노트 들고 가서 물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받긴 봤는데 이 단권화 노트를 가져가는 거는 첫 번째는 진짜 기억 안 나거나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를 보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냥 약간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들고 가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 이런 거 있었거나 하면서 불안하지 않는 그런 용도지 이거를 그 당일날 본다고 이거 하나로 임용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단권화 노트 임용 당일날 최대한 짐을 줄이고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여러분들 임용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권화 노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무수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단권화 노트가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단권화 노트가 강사분들의 책을 그대로 베껴 적었거나 옮겨서 좀 요약해서 만든 그런 단권화 노트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그 강사분들 책을 보세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강사분들의 책 물론 좋지만 이조차 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째, 원서를 보고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라 입니다. 여러분들 임용 공부하면서 원서를 제대로 정독할 시간이 언제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사실 원서를 정독을 잘 안 해요. 저는 사실 원서를 보고 공부했거든요. 원서를 보고 정리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전공 무수히 많은 내용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왜 단순히 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 내용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 왜 이런 이론들이 순차적으로 나왔는지, 왜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이렇게 원서를 보면서 읽어보면 엄청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원서가 굉장히 두꺼워서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굵은 만큼 여러분들의 설명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줄글들 그리고 수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요약된 책만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보면서 하면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수많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왜 이 파트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게 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서를 쭉 보다 보면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데 라고 하면서 왜 시험에 나왔는지,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좀 깨닫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강사의 책을 그대로 옮기거나 베끼는 그런 여러분의 단권화 노트보다는 원서를 보고 여러분들만의 진짜 요약본, 여러분들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부를 위한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단권화 노트 뭐 보면 엄청 예쁘고 깔끔하게 단권화 노트를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와, 저건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진짜 막 필기하거나 하기 아깝게 생겼다 라고 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만든 단권화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권화 노트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암기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단권화 노트가 너무 좀 아까워서 그 예쁜 거에만 좀 치중했지 내 공부에는 크게 신경 못 썼을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뭐 보기에는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단권화 노트는 여러분들 임용 날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수정을 할 거고 무수히 많은 코멘트와 무수히 많은 그 예시들을 계속 적으면서 지속적인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럽혀라, 더럽게 써라 이 말은 아니지만 남 보여주기식의 그런 단권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공부를 위한 그런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여러분들이 단권화 노트를 만들 때 일반 그냥 종이 노트에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하거나 나중에 추가로 덧붙일 때 아니면 좀 오개념이 있을 때 고칠 때 화이트로 지우거나 뭐 이렇게 두 줄로 하거나 하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가 좀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 파일을 엄청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30 파일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정본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 다시 만들 때도 새롭게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종이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추가하시고 싶을 때 가운데를 이렇게 열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새롭게 작성하셔서 추가하고 뭐 다시 넣고 새롭게 하고 순서도 재배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실 때 뭐 언제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보관도 편리하고 종이가 찢어질 일도 없고 좀 많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추. 보여드린 김에 제 단권화 노트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기로 작성해서 종이에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빨리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좀 수정할 때 칸도 부족하고 필기량도 굉장히 많아지니까 뭔가 공부량도 많아지는 것 같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30 파일, 30 노트를
활용했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맵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인드맵을 하니까 확실히 공부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공부해야 될 양이. 이거 보이시죠? 저는 이것만 보면 그냥 합격할 수 있다라고 진짜 어디든지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만큼 진짜 공부량도 적으면서 내용은 꽉 찬 그런 단권한 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손으로 한 게 아니고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만의 마인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마인드맵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그게 어차피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구독을 누른다. 두 번째, 좋아요를 누른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아래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 사이트 남길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정리한 그 마인드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잘못된 개념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참고용 아니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아는 임용학습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백지 학습법이란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 단권한 노트를 백지에 똑같이 옮겨 적는 것을 말합니다. 보고요? 아니요? 안 보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폭행 한번 하겠습니다. 팩트 폭행. 여러분들이 만든 이 단권한 노트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공부한다고 자신을 쏘기 위한 용도입니까? 임용이라는 공부에서 이 단권한 노트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줄 단순한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실제 임용고사장에는 이 단권한 노트가 종이 속이 아닌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단권한 노트를 만드실 때 내가 정리한 거는 내 머릿속에 다 넣고 임용 날에 들어가자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이 단권한 노트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냥 보기 위해서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단권한 노트를 다 외우지 못하고 임용장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 다 외웠는데 임용에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가 얕았거나 아니면 오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단권한 노트를 만드실 때 필사적으로 아주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트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임용이란 거는 이 정도로 필사적으로 공부해야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백지 학습법을 하는 이유. 첫째,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공부를 할 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는 척을 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특히 장수생일수록 이런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책, 똑같은 기출을 보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익숙합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백지를 꺼내서 진짜 어느 정도 아는지 한번 꺼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한 노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인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백지 노트를 꺼내서 작성을 해보면 진짜 민망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얕게 아는지 얼마나 대충 아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토시 하나 빠지고 똑같이 적어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은 노트랑 비교했을 때 진짜 얕을 정도로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100번 말한 것보다는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깨달을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차를 파악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백지 학습법을 하면 자연스럽게 목차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백지 학습법을 해서 목차를 파악한 사람과 목차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인출에 있어서도 속도와 정확성의 차이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 갈등론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스포츠 사회학이다 라고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차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계층이 나온 파트다. 그러면 계층에는 뭐가 있고 이 주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 거다 라고 인출을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 의도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여러분들이 이 백지학습법을 하시다 보면 아마 A4 용지에다가 많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일단 백지학습법 자체가 재미없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재미를 위해서 저는 전지를 샀어요. A4 용지를 해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전지를 사서 과목별로 이렇게 목차를 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하니까 일단 뭔가 좀 뿌듯함도 있고 좀 그나마 재밌는 것도 있고 뭐가 이 과목에서 뭐를 모르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지에서 과목별로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이 전지랑 제 필기노트랑 비교해서 모르는 거는 빨간색 펜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 이게 부족했구나 해서 다시 또 전지에다 새롭게 빨간색 펜이 안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진짜 통암기가 끝난 거죠. 백지학습법 하실 분들은 이 방법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 외워진다. 왜 이 단어만 잘 안 외워지지? 아니면 이쪽 파트 되면 꼭 이게 기억이 안 나. 라는 게 꼭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포스트잇에다가 붙여서 옆에 공부하는 책상에 막 붙여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는데 솔직하게 저는 안 봤어요. 안 봐지더라고요. 틈날 때마다 보면 공부 되겠지 했는데 일단 보는 시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예 이 보는 시간을 공부 시간에 만들자. 그래서 오답노트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보는 시간을 정해서 매번 노출을 좀 많이 시켰죠. 일단 아침에 오자마자,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공부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오답노트라는 것을 만들고 보는 시간을 아예 공부 학습법에 추가를 하니까 확실히 노출 횟수가 많아지니까 암기가 좀 더 빨리 되고 좀 많은 양의 암기를 좀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답노트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답노트라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만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주 까먹는 거, 그리고 5개념, 이건 꼭 외워야겠다, 이런 사소한 모든 것들을 오답노트에 옮겨 적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죠. 미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저는 저 스스로 좀 임용에 많이 미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취미는 교육학이고 내 특기는 내용학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고, 좀 진짜 임용에 관해서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임용 변태, 임용 괴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 지나가면 아 토크는 FD고 I 알파니까 뭐 어떻게 하면 힘이 덜 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든지, 공부하다가 좀 스스로 힘들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뭐 노력에 부응해야 돼, 뭐 누구에 따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완전 그냥 일상생활이 임용에 맞춰졌습니다. 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 그 임용 기간 동안은 1분 1초라도 조금 더 임용에 관한 인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처음엔 되게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모든 게 임용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임용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쉴 때. 혹시 레드퀸 효과라고 아십니까? 자, 뭔가 느끼신 게 있나요? 자, 지금부터 10초간 아주 잠깐만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이해력이 빠르고 아니면 누구보다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나요? 최소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보통 대학교 3학년 빨리 시작하면 대학교 3학년 아니면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임용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레드킨 효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많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똑같이 공부를 했다면 스스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집중력이 뛰어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데 제가 먼저 임용이 됐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레드킨 효과에 따라서 제가 막 2배, 3배 더 공부를 한다면, 더 노력을 한다면 뭐 당연히 제가 합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임용 기간 동안 솔직히 누구든지 자기 한계치만큼 2배, 3배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뭐 장수생들, 초수생들 이런 분들 완전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할 건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할까요? 저는 솔직히 저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만큼의 노력을 못한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같은 임용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같은 100m를 달릴 때 제가 똑같이 달려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제가 먼저 출발해서 조금이나마 더 빨리 도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기부터 3학년, 4학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전 사실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저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재수를 했지만 제가 만약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고 3학년, 4학년 때 공부를 했다면 맞죠? 언제 합격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공부하라 이겁니다. 임용 합격을 위해서 스터디를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스터디에서도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효과적인 스터디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처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말을 믿고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2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스터디 하기 전에 모여서 모두 다 합격하자 라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처음 모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사진은 예상하신 거와 같이 그 해 모두 전원 스터디원이 합격해서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통 스터디를 하면 스터디원 중 뭐 한두 명 정도는 좀 떨어져서 좀 마음 아픈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터디는 전부 다 모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의 공부 방향이 좀 맞았다 라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스터디의 공부 방법, 저희 커리큘럼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먼저 1, 2월입니다. 1, 2월에는 저희는 기출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기출은 임용 공부에서 필수적인 학습법인데요. 임용 이렇게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영역별로 모여진 거를 가지고 스터디를 했어요. 이렇게 영역별로 하려면 막 수작업도 하고 아니면 뭐 강사 책을 보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다음 카페에 배려와 나눔이란 사이트에 영역별로 이렇게 잘 나누어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답안 자체는 물론 정답인 것도 있고 좀 저희 생각과 다른 게 있어서 정답에는 연연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영역별로, 과목별로 모여 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기출 스터디를 했습니다. 기출 스터디 방법은 첫 번째, 정답 찾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요. 이게 왜 정답인지. 그리고 두 번째, 원서에서 출처를 찾았습니다. 이게 원서 어디에 나왔고, 그리고 이 책에 뭐 어디에서 나왔는지 일단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나왔다 이게 아니고 여기 파트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실제로 기출에 이렇게 다루어졌고 그래서 좀 기출의 원인을 왜 나왔는지 이런 걸 파악했고요. 네 번째, 그 원서에서 원서 앞뒤로 뭔가 근처에 이거랑 비슷하게 아니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설명하면서 이런 걸 소개하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약 이 문제가 다시 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실제로 임용 기출 같은 거는 다시 나오기 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아니면 보기 그리고 답안으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 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새롭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3, 4월에는 전 과목 랭크 매기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일단 전 과목별로 스터디를 했는데, 첫 번째 뭐 체육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체육사 어디에서 어디까지 랭크를 매겨라. 랭크는 A, B, C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A는 뭐냐면 기출에 됐던 거, 그리고 B는 기출은 안 됐지만 충분히 나올 만한 거, 그리고 C는 뭔가 이거는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보자 정도, 그리고 진짜 좀 번외로 E, 그냥 절대 안 나온다 근데 그냥 한번 내 촉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E는 뭐 거의 다 안 외웠고 A, B, C까지. 이 중에서 저희가 여러 명이 A, B, C 스스로 각자 정해온단 말이에요, 스터디원이. 그러면 A는 똑같을 거고 B가 이제 서로 다를 거지만 뭐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A, B, C를 그 과목에서 다 정리해서 A, B까지는 우리 스터디원이 모두 다 외운 상태로 임용이 들어가자. 또 C는 외울 사람만 외워라.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랭크 매기기는 이후에 이어질 스터디의 기본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 4월에는 원서를 볼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그 원서에서 좀 중요도를 나누는 그 랭크 매기기를 했습니다. 5, 6월에는 백지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스터디원이 똑같이 필기한 것도 아닐 거고 도식이 다 다른데 어떻게 백지 스터디를 해서 무슨 효과를 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답은 이전에 했던 저희가 랭크 매기기에 있습니다. 각자 다 도식이 다르지만 최소한 A랑 B에 대한 내용은 모두 자신의 백지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그 단권한 노트를 백지 노트에 다 옮겨줬고, 그리고 모두 돌려봅니다. 이때 A랑 B가 빠져 있으면 저희가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쫙 돌리면 복습도 할 수 있고, 아 얘는 이런 것도 외웠구나, 아 얘는 이걸 이렇게 외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예상치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A랑 B만 외우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백지 스터디 딱 하다 보면 얘도 A, B, C까지 외웠고 얘도 A, B, C까지 외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 혼자 C를 안 외우기가 찝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 B, C 정리한 걸 다 외우게 돼서 공부량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괜히 불안하니까 저 빼고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A, B, C까지 다 외우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합니다. 자, 7월에는 목차 스터디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5, 6월 달에 백지 스터디를 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과목, 거의 전 과목 돌리는데 한 2주,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5, 6월이면 4번 정도 전 과목을 돌릴 수 있어요. 이때쯤 되면 진짜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백지를 많이 한 상태예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진짜 손목이 진짜 부서질 것 같고 너무 지루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했어요. 저희는 진짜 쓸 줄 모르면 임용 당일날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자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했는데 7월쯤 되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러면 모두 다 쓰지 말고 목차만 보고 이 중에서 우리가 A, B, C만 좀 써보자 라고 각자 정리한 도식에다가 목차를 쫙 뽑았습니다. 뭐 이 사람은 자기가 정리한 대로 목차를 뽑고, 저도 저 나름대로 목차를 쫙 뽑아서 이제 목차를 보고 다시 또 백지 쓰기 하는 겁니다. 대신 뭐 A, B, C 같은 정도만 간단하게 쭉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7월에는 목차 스터디를 백지 쓰기 했는데 이것조차 이제 점점 한계가 옵니다. 7월 한 2주 정도 하면 이거는 이거는 스터디 시간이 짧거든요. 이것조차 너무 힘들면 어떻게 했냐, 이제 목차를 보고 돌아가면서 그냥 공통적인 목차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공통적인 목차를 보게 돼요. 이 공통적인 목차를 가지고 말터디를 하게 됩니다. 목차 읽으면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터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목차를 보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8월입니다. 8월에는 이제 더 이상 진짜 거의 약간 전부 다 스스로 이제는 임용 치고 싶다, 이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터디 그만하고 좀 개인 공부를 해서 좀 부족한 거에 좀 더 힘쓰자, 문제도 좀 풀고 뭐 기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뭔가 서로 공부한다는, 다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 공부한 것 중에 나올 만한 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하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기출을 변형해도 되고 내가 한번 만들어 봐도 되고, 문제를 만들고 정답은 공개 안 하고 정답은 그냥 댓글에 못 쓰게 해서 이제 하루가 끝날 때 그거 보면서 진짜 모르겠으면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야 이거 답 뭔데? 이거 왜 어떻게 낸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개인 공부와 네이버 밴드에서 문제 만들기 스터디로 8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스터디가 끝났죠. 스터디를 하지 말고 이제 개인 공부를 하자 해서 완전한 개인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9월부터 임용 때까지 몇 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교육과정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교육과정 그 내용 체계랑 뭐 이런 것들 제가 정리한 거를 외우는 거, 이거 시간 많이 뒀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목차를 보고 백지 스터디,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주구장창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종이는 진짜 산더미처럼 찰가고, 제가 나중에 작성한 이런 백지를 보면 진짜 뿌듯합니다. 완전 한 박스 되거든요. 그리고 볼펜을 진짜 일주일에 막 몇 개를 가는 거, 이걸 보고 볼펜 모아놓은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식으로 백지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좀 많이 풀었어요. 기출 문제를 연도별로 쫙 뽑아서 책으로 만든 거죠. 한 5권, 6권 해서 백지 스터디 하다가 너무 이제 지루하고 힘들면 기출 한번 쭉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백지 스터디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면 옆에 공부하는 사람은 같이 말 터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임용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차 체육임용 합격 비결 대방출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한 좀 다 소개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와 관련된 저의 모든 노하우 그리고 제 자료들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자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